예. 자, 안녕하십니까. 또 격국론을 또 연구하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제5장입니다. 2권에 논용신에서 순잡, 순수한지 잡된지를 보는 거예요. 참 신혜정 선생이 잘 말씀을 하셔요. 하긴 하는데 참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원령에서 지장간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투출했는가에 따라서 순수한지 잡된지를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용신은요 이미 변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했죠. 변화절도요. 즉 변화한 가운데서도 마침내 모름지 깊은 뭐예요? 순잡이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이중으로 투출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순한자는 길할 것이요 잡자는 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순한가 라고 했어요. 호용, 서로 쓰임에 있어서 둘 다 얻기를 서로가 득자, 마땅한 걸 얻었으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생인월이죠. 원래 이거 신생인월이라면 이게 무슨 격인가요? 격으로 그냥 아무런 어떤 투출 안 하면 목으로 보고서 무슨 격이죠? 정제격이 될 겁니다. 근데 갑이 투출했어요. 그러면서 병화도 투출했어요. 병화는 뭐예요? 저 신금한테는 정관이죠. 그러면 정관과 재성이 이렇게 순수하게 투출했어요. 그러면 재성이 관을 생해서 좋다라는 거죠. 재와 더불어 관이 서로 상생하니 양상득 마땅히 두 개가 서로 마땅한 걸 얻었다라고 하지만 서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려놨습니다. 1번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요게요 이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용신의 도저를 제가 피고 있네요. 이게 지금 논용신 순잡이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원문이고요. 하위순에서 요 간단한 절이에요. 그리고 하위잡 요거예요. 근데 요걸 일일이 제가 요 말씀하신 걸 작은 단발 붙여서 끊어놨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글이 몇 글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월에 태어난 신금일주가요. 인월에서 투출한 게 간목이 있고요. 이건 아주 정제가 곧바로 투출했죠. 근데 관이 여기 이제 투출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제가 붙여도 되지만 격국론에서는 일주를 무시하고 건너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면 목생화 한다는 거예요. 목생화 그렇죠. 관이 이건 재성이고요. 관이랬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제격이에요. 정확하게 했어요. 정제격인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관을 생각하니까 구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격에서 구신을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걸 그럼 제격에서 가장 꺼리는 물건이 뭘까요? 겁재겠죠. 그럼 겁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 관이 막아주니까 이게 바로 격을 보호하는 구신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주가 유근해야 됩니다. 유근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재성과 관성 쓸 수 없어요. 일주의 유근도 보셔야 됩니다. 자, 무생신월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토생금에서 식신격이죠. 그런데 금이 투출했고요. 임수가 투출했어요. 이건 재성이죠. 식신생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와 더불어 식신이 상생, 서로 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상득, 서로가 마땅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임수, 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생재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신이에요. 구신이 투출한 것이죠. 이거 역시 일주의 부담이 이런 걸 마음대로 쓰려면 식신생재를 마음대로 쓰려면 일주가 유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근치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격국론에선
격만 이루어졌는가라고 보면 안 돼요. 일주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재관. 그러니까 일주가요. 일주가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려면 일주는 뭐예요? 유근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뿌리 없으면요, 백날 해봐야 식재관을 쓰겠다라고 하면 일주가 아예 뿌리가 없어야 돼요. 없으면 뭐예요? 종격으로 다 흘러버렸겠죠. 뭐. 그러나 유근, 뿌리가 없거나 비겁이 없을 수가 없죠. 대개 보면 비겁이 있든지 유근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한다는 것은 또 힘들죠. 개생비월이에요. 이거는 편관격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미토 속에요, 뭐가 있어요? 을목도 들었고 기토도 들었어요. 이러면 이 기토가 편관격인데 을목이 투출해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식신이요. 곧 편관을 눌러줬다. 살과 더불어 식신이 상극, 서로 상극했으니까 상극이 되면서부터 득기당, 마땅함을 얻었으니 역시 양불상등 마땅하게 서로 얻는 것이 있다. 여차지류가 용신이 순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목이 식신이 편관을 눌러주고 있죠. 식신제살한 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가 유근해야 됩니다. 하이자 했어요. 무엇이 착된 것인고? 아니요, 서로 쓰임에 있어서 두 개가 불상모 서로 모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야, 우리 이거 좀 일주 좀 도와줄까? 격으로서 성격을 시켜줄까? 서로 모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뭔 소린 거 아니?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어요. 아까는 금세 개수했죠.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으면 뭐예요? 토국수 해서 이게 곧 정관격이라는 것이죠. 정관격. 그런데 정관격에 을기가 투출했으니까 관과 더불어 상관이 상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모 서로가 모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일주를 어떻게 좀 잘 도와줘야 될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관이 정관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값생 진월이에요. 진월이면 이건 솔직히 제격이죠. 편제격인데요. 여기서 무와 임이 투출했죠. 그러면 결국은 제격이요. 제격이 아니라 요거 정인이요. 인수가요. 제극인을 하는 거예요. 인수가 인여제가 상극을 하는 바람에 역시 양불상모야. 서로가 꾀하는 것이 없어요. 여차지류가 모두 용신이 작자 잘못 섞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무토가 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한다? 조금은 그렇죠. 일단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편주자 설화고가 추천한 사례명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요, 가만히 볼게요. 묘월의 기토일주예요. 그럼 이거 묘월에서 기토일주인데 편관격이죠, 원래는. 그러나 간목이 투출해갖고 정관격이 된 거예요. 관인 상생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목이 챕니다. 해며 목국을 해서요. 그러면 목이 채니까 결국은 뭐를 써야 돼요? 금, 토를 써야 될 거예요. 금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금이 없어요. 그럼 토가 있단 말이에요. 토를 생하는 화가 용신이다 이거예요. 토가 용신이고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용신 소리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용신은 솔직한 얘기로 해며 목국을 인 간목 정관인데요. 정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사주요? 경만 정관격이죠. 사실은 쓰이는 글자는 뭘까요? 화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관이 생하는 인수, 화는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건 구신을 쓰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구신을 쓰는 거예요. 구신을 써서 일주를 도와주니까 좋겠죠. 그래서 양증신 사주예요. 양증신. 차는 근데 이거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묘월에 태어난 양년생이죠. 그러니까 뭘로 흐를까요? 화하고 또 금으로 오르는 운이니까 괜찮은 사주예요. 자, 양증신 사주야
회국을 했죠. 예, 했어요. 연관으로 관성이 투출했어요. 좋은 것은 뭐냐? 자수가, 예, 자수가 재성을 재생관해서, 이게 재성이잖아요. 관을 생하고, 관은 또 뭘 생해요? 인수를 생해서 결국은 뭐냐? 재성과 인성이 다 좋다라는 것이죠. 인생신해서요, 결국은 재관인 상득이다.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상득했다라는, 서로가 마땅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부잡, 섞이지 않은 것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 가석, 해석한 것은 시상으로다가 적다라는 거예요. 일정 금이 적다라고 하지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이 없다라는 거죠. 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설하고는요, 이 재성서부터 관성서부터 인성에서 인생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신하고서 끝인 게 애석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서 토생금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은 사주입니다. 목체 금토 용조가 되죠. 아주 그럼 용조가 아주 좋겠죠. 내 자신에 머물렀으니 불명 후사난이라. 이게 뭐예요? 금이, 솔직히 남자한테는 식신인데도요, 자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튼 내 몸까지 이룬 것만 해도 참 다행이지만 식신이 없어서, 식신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해서 자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네요. 자, 양침신 사주 한번 봅시다. 네. 이 금은 좋습니다. 그러면 수가 이게 안 좋냐? 이건 안 좋기는 한데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저기 지금 무토가요, 딱 저것이 식신이, 겁재가요, 겁재가 딱 하니, 뭐 들어오는 걸, 재성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이건 재성은 흉신이에요, 사실은. 자수 흉신이잖아요. 재성은 흉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강하니까 재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지금 중문이죠. 목체니까 화가 설기하는 화가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목체 금토용조에서요, 금이 없어서 불용. 근데 여기서 사실은요, 이게 들어오는 사주가 신유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시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괜히 들어와서 수가 안 좋은데 금생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 없어요. 이 값을 대운 을목까지는 그럭저럭 넘기겠는데요. 지금 가장 좋은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다 양씨네요. 그러나 글자가 틀리죠. 이건 버들 양씨예요. 그리고 이건 양양자로 해서 교량, 다리 양자죠. 양지의 명이다. 저는 양홍지의 명이에요. 원령 관성이 투출했어요. 여기 정확하게 투출했네요. 이것도 좋네요. 수생목 목생화해죠. 그런데 저 신금이 또 가로막고 있네요. 그래도 저러나 이 사진은 수체 토화 용조로 그대로 보고 되어 있으면 됩니다. 수가체입니다. 수가체예요. 자, 차는 양홍지의 조다. 원령 관성이 투출했어요. 그래서 원령 자수는 술미 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게 정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개미가 관좌 상지라. 이 관이요. 이렇게 상관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병신상학하고요. 그래서 이론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재성으로 향하고요. 관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불상로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질 않는다. 사고 협잡한 건 할 것 같지만은 단 제 안지 자세히 살펴보면 병화는 합신, 저거 신금과 합했어요. 제 불상이, 재성이요, 인성을 상하게 하지를 않죠. 인성은 제 상위 전관, 상관을 제해서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상관을 제해서요. 관성이 남는다. 특정 유정, 특한 가운데 유청하다. 소위 귀함. 그렇죠. 귀함이 있다. 전전구응, 돌고 돌고 해서 구응, 구해주고 응해주는데 비세변지 부진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굳이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해서 이 귀자는 뿐이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양홍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씨를 같이 떴겠죠? 네, 양씨쯤은 여기 때 홍지가 나옵니다. 예, 이 사주도 좋은 사주입니다. 예, 수채예요. 수채라. 지금 수run에 있고요. 이 경신신유운을 넘겨야 됩니다. 수가치가 돼서요. 예. 예. 더군다나 유금이 들어오면 묘유충이 되네요. 좀 목국이 절단나네요. 경신대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간목을 또 흔드네요.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걸 넘겨야만이 고별 연계에 미무어 정사 병운까지 좋고요. 진토는 안 좋습니다. 이걸 평온으로 봐야 되나요? 조금 안 좋죠. 세움 따라 가야 되지만 지금 수로는 좋습니다. 수로는 좋고요. 그러나 이 신유 경신대운을 잘 넘겨야 됩니다. 이 사주도요. 네. 그래서 항주자인 설하고 설화가 추천한 사주 두 개가 있어서 한 단락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결혼.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잡지리는 불철 변화, 변화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이소지 나누어서 흐트러 봐야 된다. 그 이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니 학자가 불가부지하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공부하는 사람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6장 용신의 격국, 격국용신에 대해서 고정 요건 아짐에 대해서 또 다음 6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